망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라. 고려시대 진울 스님의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옆 사람의 다리 떠는 모습이 신경 쓰여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 누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서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 어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계속 맴돌아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 당신이 만약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맞다, 내 이야기다 하고 박수를 쳤다면,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스타일일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꾸만 집중하는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외부의 자극에도 주의를 분산시키고, 분산된 주의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 짜증에 또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자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공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요컨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당신만 그런 스타일이라는 착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둘째, 다른 자극에 자꾸 집중력이 흩어지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화는 또 다른 자극일 뿐입니다. 셋째, 주의가 분산되면 그저 알아채면 됩니다. 아,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계속 공부 자체에 담담하게 집중하면 그뿐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잡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단번에 대학 교수로 임용된 형이 있습니다. 늘 슬리퍼에 추리닝 반바지 차림으로 검도장에 왔다가 미안, 나는 애기를 돌봐야 돼서 라고 말하며 먼저 들어가는 형입니다. 어쨌거나 요즘 세상에 직장인이 교수로 전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가요? 게다가 이 형은 형의 설명에 따르면은 스타급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 논문이 토르의 망치 뺨치게 묵직했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서울 소재 대학에 정규직 교수로 입성하였으니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같은 도장에서 팔다리를 맞아가며 시퍼런 멍을 주고받아온 사이인 덕분에 편의점에서 포카리 스웨트 한 캔을 사주며 성공의 핵심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컨대 형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홈런 타자인지 안타를 치는 타자인지 구분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형은 아무리 봐도 홈런 타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안타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한 기회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홈런형 타자란 단 한 방으로 세상을 들썩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팀의 4번 타자처럼 묵직한 사람이죠. 자잘한 안타는 치지 않더라도 단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딱 하나 커다란 아이템을 터뜨려서 업계가 수군대고 카메라 셔터가 여기저기에서 팡팡 터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통 몇 년씩 갈고 닦아서 성경책처럼 두꺼운 논문을 써내거나 완벽을 기할 때까지 수정하면서 대박인 베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반면 안타형 타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성과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1루로 진출하는 단타일 뿐입니다. 남들이 크게 주목하는 일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스포츠신문 1면에 이름 석자가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마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짧은 글들을 개미처럼 써내고
작은 사업들을 아메바처럼 진행합니다. 비록 커다란 소득은 없지만 적어도 폭삭 망하는 길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커리어와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물론 매 타석마다 홈런을 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최고의 홈런 타자라 해도 타율이 4할을 넘지 않습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6번, 7번은 아웃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런을 노리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공을 100m 넘어 담장 밖으로 날려보내려면 스윙을 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윙의 파워와 정확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잘 맞으면 좋지만 맞히지 못하면 방망이는 붕붕 돌아가는 선풍기와 똑같습니다. 전형적인 홈런 타자가 삼진 아웃이 많은 이유입니다. 말이 좋아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삼진을 먹더라도 계약된 연봉이 꼬박꼬박 나오는 스타 선수들과는 달리 우리와 같은 보통의 생활인들은 몇 번만 폭삭 망하면은 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스윙이 홈런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자본의 문제입니다. 큰 스윙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껏 준비해서 몇 년간 꼬박꼬박 연습해서 한번 크게 휘둘렀는데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 오랜 준비가 허송세월이 됩니다. 다음 타석에 돌아올 때까지 견디느니 시간이요, 줄어드느니 은행 잔고지요. 그렇다고 삼진 2번에 홈런 1번 하는 식으로 우리의 성공이 순서표를 뽑고 차례차례 기다릴 리도 만무합니다. 온갖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인지라 다음 타석 내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어떤 변수에 휘둘릴지 알 도리가 없지요. 모아놓은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큰 홈런 한 방에 인생을 걸기 힘든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향이 다릅니다. 화끈한 대포 한 방을 좋아하느냐, 확실한 소총 연사를 좋아하느냐도 어쩌면 무의식에서 비롯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매력과 장점이 있지만요. 그래도 어느 편이 더 끌리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리소설가 에거서 크리스티는 서재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책을 써낸 반면에 셀린저는 호밀밭의 파수꾼 딱 한 권을 역사의 서재에 꽂은 이후에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의 제후였던 원소는 대규모 병력의 위풍당당한 진군을 좋아했지만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는 소규모 베테랑 부대의 기동성을 사랑했습니다. 일본 검도 유파의 하나인 지겐유는 일합, 단 한 칼에 적을 베어버리는 큰 칼을 강조한 반면에 중국의 영춘권은 1초에 8번 주먹을 뻗는 스피드에 목숨을 걸었지요. 저는 어느 쪽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했었죠. 지우개를 지우면은 쭉쭉 찢어지는 질이 나쁜 시험지 뒤에 받아쓰기를 해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저녁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단어를 불러주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쓰고 동그라미 가위표로 맞았다, 틀렸다 채점을 해오면 선생님은 색종이에 작은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쿠폰인 셈입니다. 받아쓰기 숙제는 매일 10개였는데요. 10개를 해가면 쿠폰 1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쿠폰을 몇십 장 모아서 가져가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연필이나 노트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3cm 자로 10개의 칸을 만들다가 실수로 몇 개를 더 만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 빈 칸을 공백으로 남기기가 좀 그래서 저는 아예 몇 칸을 더 그려 넣어 20개를 채웠습니다. 즉, 남들보다 숙제를 2배로 해간 셈입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저한테 쿠폰 2개를 주셨습니다. 10개가 아닌 20개의 숙제를 해갔다고 말이죠. 저는 운이 무척 좋았습니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받아쓰기를 20개 해간 날 똑같이 1개의 쿠폰만 받았다거나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들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받아쓰기 숙제는 마구 늘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요. 40개, 60개, 80개. 단어를 부르고 채점하느라 엄마 아빠는 저녁 시간 내내 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빈 칸을 그릴 종이에 여백이 없을 정도였죠. 한 장의 시험지에는 최대 200개의 칸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공 경험이 각인된 까닭일까요? 저는 늘 양으로 하는 전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포보다는 거의 실패할 일이 없는 확실한 똑딱이 타자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유일하게 즐겨보는 스포츠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박이 4번 홈런 타자 김태균보다 안타든 볼넷이든 나왔다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똑딱이 1번 이용규 선수가 좋습니다. 예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볼 때도요. 폭죽 같은 홈런을 펑펑 터뜨리는 마크 맥과이어나 세미 소사보다 10년 연속 200안타를 때려낸 스즈키 이치로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한 번 한 번 매번 살아나가야 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0에 넘는 시간을 되돌아보건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 그런 어마어마한 대박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종종 귀한 인연을 만났고요. 큰 고생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황금마차에 저절로 올라타는 식의 대박은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있긴 있느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구경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수능 점수도 제가 벌인 작은 사업도 취업도 책 집필도 언제나 최상의 기대치와 최하의 마지노선 사이에서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금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세상은 손을 뻗는 만큼만 닿을 수 있는 거라고. 뜻밖의 여정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면 안 된다고. 한 타석 한 타석 아웃당하지 않고 매번 진루타를 때려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안타형 타자는 한 방 한 방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에 누적으로 빛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바라건대 오직 부지런하기를 희망합니다. 뒤로 자빠지지 않고 냅다 휘두르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보면서 기회와 가능성을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양으로서 질을 만들어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홈런형 타자입니까? 아니면 안타형 타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큰 거 한 방, 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이템 하나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보통 사람인 안타형 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형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무언가 작은 성과물을 개미처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오늘 하루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한 점씩 한 점씩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안타형 타자는 계속 안타를 때림으로써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홈런형 타자와 안타형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로 댓글 또는 쪽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의욕이 일관되게 꾸준하지 않아 공부가 잘 됐다가 잘 되지 않았다가를 반복해서 고민이시라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